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고 있지만 어제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939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594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간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간밤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 낸드와 디램에 대한 수요 공급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과 연결해서 이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또 오늘 아침에 증권사들 리포트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9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앞다퉈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시장에서 조선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주의 대우조선해양의 양호한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LNG 선 관련된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조선주의 상승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진중공업이란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그룹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회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2일 날도 현대미포조선과 LNG 운반선용 LNG 카고탱크 1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는데요. 1기이기 때문에 약 57억 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동사가 이번 계약으로 이 LNG 탱크 시장에 첫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점인데요. 향후 LNG선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LNG 탱크 시장 진입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조선 부분에서 이 데크하우스와 LPG 탱크, 아까 제가 LNG 탱크 카고 탱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LPG 탱크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LNG 탱크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또 해양 부분의 리빙쿼터 등 기존에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탱크, 플랜트, 해상 풍력 등 신사업 진출까지 올해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하락에 따라서 주가 역시 거의 6,00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주가가 이제 4,000원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이 좀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이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라인 4,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유니어 머트리얼이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수익률 9.6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다날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10.7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7%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와 2위가 현재 좀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여전히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3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16일에 SK네트워크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5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44%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지난 1월에 인수한 좀 AJ 렌터카가 좀 상당히 지금 실적 개선이 되면서 좀 영업이익에 좀 큰 효과를 좀 거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한 248억 원을 좀 차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매직이죠. 또 다른 사업체인 SK 매직에서 지금 렌탈 사업이라든지 스피드 메이트 같은 차량 관리 사업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레인지, 정수기, 비대 등 어떤 렌탈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작년보다 한 18% 정도 늘어나면서 168만 계정을 좀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반기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렌탈 업계 1위 기업이죠. 웅진코의 지금 인수전이 한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웅진코에를 좀 품게 되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렌탈 사업에서 거의 이제 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은 최대 4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지금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좀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좀 인수전에 관련된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8월 8일에 메디아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미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주가 흐름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8월에 형성된 주가가 다소 상승 대비 소폭 하락을 보고 있지만 아직 추가 상승 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8월 9일날 2주 전에 8월 9일날 동사의 그 저출력 심장 충격기가 국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혹독한 구조 조정 과정 속에서 비용 절감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 출시 준비로 추가 매출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메디아나는 이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의 사업 구조를 통하여 안정적인 이 사업 기반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이 세계 시장을 상황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 ODM 사업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이 환자 감시 장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응급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장 충격기 개발에 주력한 결과 2013년 의료기기 선진국인 이 독일 업체의 모니터 재생 동기를 첫 공급을 시작으로 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중국 신규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필두로 향후 심장 충격기 시장에서 기존의 주력 제품에
환자 감시 장치 매출 규모로 성장하고자 여러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와 이 심장 충격기 등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을 지속해서 실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품 영업과 그리고 ODM 사업, 자사 브랜드 영업을 통하여 구축한 내부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제품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사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의 연구 개발을 지속하여 새로운 신제품 모델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PICC 사업 그리고 바이옵시, 체성분 분석기 등 이런 사업 영역에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시장 성장과 그리고 기존 사업군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는 과정을 있고, 그리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체성분 분석기 등 신제품 준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는 만큼 남은 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또 재무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은 5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반대로 높아지고 있어 실적이 받쳐주는 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그대로 10,000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0,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가 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가 8,700원이에요. 그렇다면 예. 지금 다시 한번 매수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일단 8,000원 초반에서 8,000원대 한 부분 매수로 통하여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그 8,000원대 가격대로 한번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도 고려할 만한 진입 권장상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좀 외국인들 매도가 커지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오늘장 전략은 아무래도 일단 뭐 국내라든지 좀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글로벌 증시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 현상을 따라서 상당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연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21일에 7월 FOMC 이제 회의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쨌든 향후 스탠스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언급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인이 지금 상당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개선에 관련된 부분,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 통해서 조선 쪽이라든지 화학 쪽이 지금 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39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594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독일 측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도 당분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반도체 관련 업종도 간밤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 낸드와 디램에 대한 수요 공급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9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앞다퉈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43,700원대, SK하이닉스도 0.4% 상승세,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위권과 5위권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위권의 현대차 그리고 5위권에는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순위 변동도 계속 있습니다. 일단 6위권에 다시 네이버가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가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13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이 7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0.3%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65% 상승세 탑니다.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신한지주가 9위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상승 흐름 타면서 10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194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갑니다. 0.45% 상승세 나오고 59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0.45%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18만 원대 회복됐고요. CJ ENM이 0.6%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KMW가 장중에는 지난주에는 4위권까지 올라왔지만 어제 5위권까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이 IT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팔아치웠는데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1% 가깝게 오늘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약보합권, SK머트리얼즈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휴젤이 현재 0.06%의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 이상의 상승세를 타면서 6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SFA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39,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서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지금 5G 관련된 통신 장비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통신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실적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을 좀 돌파를 하면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1,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늘어난 319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5G 관련된 지금 통신 장비가 그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이변에 또 어떻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 관리를 제대로 좀 잘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2011년부터 지금 베트남에 이제 생산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고 상당히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을 낮추면서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통신사로서 통신의 어떤 휴대폰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동사의 수혜도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동사의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 이번 달 이제 23일 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 통신 장비 매출은 거의 2,500억 이상의 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통신 장비에 관련된 부분만이 어떤 전부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좀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ESS 등 관련된 기타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 약 한 453억 원 정도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어떤 기타 부품의 매출이 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약 900억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서진오토법인의 지난해 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좀 미뤄왔을 때 하반기에 좀 더 이러한 부분도 매출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ESS 같은 경우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3분기도 다시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발리오 향에 어떤 적용된 어떤 아이템의 확대라든지 할리 데이비슨의 배터리 신규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지금 통신 장비 매출과 더불어서 ESS라든지 모바일 사업, 그다음 반도체 사업에서 어떤 기타 사업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5G 통신 장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부분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 전 사업 분야에서 하반기에 분명히 터닝 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긴 하겠지만 통신 장비 섹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하반기에는 좀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GTG 웰리스입니다. 일단은 GTG 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홈케어 시장이 좀 성장함에 따라서 동사도 같이 좀 성장을 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뭐 홈케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품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2016년에 처음으로 론칭한 르바디라는 어떤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좀 이미지를 좀 쌓은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이제 스노스탑, 올해 같은 경우는 오페라, 미룩스라든지 WF 등을 좀 출시를 하면서 카테고리가 좀 점차 확장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매출을 좀 말씀드리면 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매출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억 정도를 좀 달성을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63%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7% 정도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ED 마스크죠. 오페라 미룩스라든지 WF라는 제품이 4월 달에 좀 출시가 됐는데 모두 지금 홈쇼핑에서 완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가격 대비해서 높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입소문을 타면서 좀 완판의 어떤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하반기에 LED 이제 입술 LED 마스크까지 지금 론칭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신제품들을 통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하반기에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 홈쇼핑이라든지 어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동사의 제품을 좀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 5곳, 그다음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3곳을 지금 입점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동사의 제품을 좀 만날 수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이제 전국 백화점으로 입점을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 2 여객 터미널에도 지금 진출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면세품에도 좀 더 좀 다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뷰티기기 시장도 상당히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꾸준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주가가 많이 좀 횡보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분명히 하반기에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떤 저점으로 좀 지렛대를 삼아서 어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그리고 GTG 웰니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이 삼보산업은 알루미늄을 수거 후 재용해를 통해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알루미늄 합금 전문 업체입니다. 이 투자 포인트로는 이 완성차 호실적에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부품주들 역시 실적 개선세를 보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대표적인 재활용 산업의 하나로서 사용된 이 알루미늄을 수거 후 재용해를 통해 알루미늄 합금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되어 이 수요 업계 원가 절감과 기여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동반 성장을 해왔으며 완성차 업계와 알루미늄 부품 업계의 성장은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중소형 부품사인 81곳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개선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장 개선에 힘입어 단순 합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6.3% 그리고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사는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의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어 업황이 예상대로 개선이 된다면 동사를 비롯한 이 자동차 부품사도 추가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동사의 이태용 대표이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국 정치 관련주로 수혜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 현 정부의 이 인사 과정을 살펴봤을 때 법무부 장관 임명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대선 후보자로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관심을 다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었고 4.4%의 지지율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주가는 이 장기 이평선 가격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거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었지만 실적 개선세와 그리고 조국 관련주로서의 추후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하로는 분할 매수로 해 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750원, 손절가는 1,45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이 동사는 캐릭터 완구 및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하여 국내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성장과 그리고 글로벌 캐릭터 직접 재산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1981년에 봉제 인형 제조 그리고 무역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캐릭터 개발 및 그리고 디자인, 라이센싱과 이 머천다이징을 연계하여 해외 지향 사업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중국 생산 법인을 통해 제품 생산과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리고 영국, 홍콩의 판매 법인과 주요 시장의 이 전문 유통 사업자에 통해 해외 시장에서 판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중 85% 이상이 동사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이기에 최근 원화 약세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이 동사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도 2분기에는 이 매출액은 약 40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서 전년비 대비 88% 증가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표 캐릭터로는 이 유후와 친구들이 있는데 이탈리아 몬토티비아 공동으로 제작한 유와 친구들 3D는 3월 15일에 시즌 1이 총 26편 넷플릭스에 오리지널로 업로드 되었고 이 190개 국가에서 약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반영되면서 관련된 완구 제품 판매 확대와 라이센스 수익 확대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CJ ENM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제작한 국산 호러 애니메이션인
신비 아파트가 현재 흥행 중에 있고, 그리고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와 그리고 핑크퐁 등 이 라이센스 사업 확대로 국내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하반기에는 연말 성수기 시즌을 맞이하여 국내와 해외 모두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신비 아파트 뮤지컬 시즌 3는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애니메이션 시즌 3 방영이 예정되어 있어 동사 완구 매출의 우상향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매출도 하반기 성수기 효과의 고환율 수혜가 더해지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전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캐릭터 직접 재산권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전반적인 시장이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주가 반등세가 눈에 띄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어제 2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해양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까지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일단은 뭐 동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1,000억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를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크게 웃돈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6분기 연속 흑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증가했던 수주가 좀 일부 좀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해양 부분에서 체인지 오더라든지 환율 상승에 따른 예정 원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를 웃돈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어떤 실적의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작년 말 전체 부채가 3,6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210%에서 184% 좀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해양업 관련된 부분,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 상당히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지금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신규의 어떤 신규 수주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 관련된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0년 IMO 관련돼서 좀 유한과 관련된 부분 좀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LNG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붐이 일면서 지금 해양 쪽에 지금 조선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이 이 레피젠과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후에 전 세계 독점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2026년에는 약 14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국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리피바디 기술을 활용한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로 이 전 세계 독점권 개발 및 상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이 치료제 시장은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에 전 세계 약 14억 정 규모로 예측되는데 현재 이 시판 중인 약물로는 치료 효과가 낮은 환자들이 있고 투여 간격 연장이 요구되는 등 신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최근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많이 약화된 모습인데 안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옴에 있어서 최근 급등을 보인 바 있는데 안근약품 주가를 보셔도 최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관련 이슈로 좀 급등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좀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신규 매수세를 좀 고려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유지하되 어느 정도 이 독점 계약권을 갖는 만큼 좀 하락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한번 권장해 드릴 만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 8월 2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6%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가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최근 1년 기준 최고가를 전일 다시 한번 경신하였습니다. 참고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788억 원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한 수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9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 목표가로 제시한 4만 원까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지난번 제시해드렸던 4만 원까지는 가지고 가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 가격 또한 이제는 손절이 아니라 정리할 가격이 되겠죠.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을 35,400원을 잡고 대응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대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LB세미콘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칩과 패키지의 설립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으로 지금 엮여 있죠. 현재 방탄소년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런던 웸블리에서의 공연, 미국과 유럽, 남미를 비롯한 각종 공연과 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인기는 예전 비틀즈 수준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드스타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이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 매출액은 3,821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5%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테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 또한 매우 좋다라는 점을 토대로 LB세미콘을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9,1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격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이라고 하죠. 22평선 위에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혹은 어제를 저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9시 4분경에는 45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12거래를 매도했는데 오늘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3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700억 원 넘게 팔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내면서 여전히 장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5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네이버가 다시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6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0.6%의 하락 전환이 됐고요. 2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여전히 8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9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10위권에는 다시 SK텔레콤이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9% 상승세 59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597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포인트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460억 원 매수해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의 상승세로 흘러가면서 41,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오늘은 쉬어갑니다. 0.6% 하락하면서 18만 원대 이탈됐고 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4위권 지켜내고 있고 오늘은 0.58%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 오늘 3%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KMW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오늘도 3% 넘게 하락합니다. 이 미국 측이 화웨이에 대한 이 연장 기간을 90일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KMW 오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53,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35만 원대 다시 올라왔고요. SK 머트리얼즈 약보합권 그리고 휴젤도 오늘 잘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35만 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장중한 때 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포 내어주고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제 10위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15,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1.4원 오르면서 121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캠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전문 제조업체인데 전장 사업부에서 또 차량용 카메라 및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 카메라가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에도 공급이 되겠다는 거고 어제였죠. 기사가 좀 뜨기도 했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로 해서 2021년부터 해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하고 공유 차량만 운행 가능한 첨단 교통수단 전용 도로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때 특히 어떤 문제냐, 수색할 때, 그다음에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국방 쪽에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쪽 관련해 가지고도 또 캠시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어제 또 그 캠시스에 하나 좀 기사가 났었죠. 캠시스에서 그 소형 전기차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그 세보의 C 모델이 이달 말에 좀 출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이걸로 인해서 그 올해 한 400억 규모의 그 소형 전기차 쪽에서 신규 매출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생체 인식과 정보 보안 쪽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좀 재산을 좀 이렇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안 쪽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와 그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침 사실 전일 미증시 반등과 또 독일 증시와 중국 증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개인 수급들이 매수가 되는 양상이 진행되는 날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파급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 지금 30분 됐는데 벌써 480억 정도 매수가 되고 있고, 이 규모는 오전에 이 정도 규모면은 오후장 넘어갔을 때 또 1,000억이 돌파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떠한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이 개인들이 추격 매수 들어오고 지속적인 매수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절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어제 뭐 5일선 이평선 위에 올라타고 종가에 마무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횡보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 횡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매물 소화가 아니라 또 악성 매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욕심보다는 종목별 순환매 계속해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요. KMW입니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5G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실적 발표를 하고서 계속해서 뭐 호재,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개인들 보고 딸랑딸랑 이쪽 보세요. 예, 목표가 상향합니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슈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세웠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 찍고 실적 발표 후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저점 매수다, 눌림목 매수로 인지를 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는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장중 초단타라든가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 일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겁없이 막 21선 내려왔다고 해서 눌림목 매수 들어가고 하는 장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 부분이 충분히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는 5G 쪽은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오이솔루션부터가 또 오늘 뭐 지지 양봉 캔들은 나오고 있죠. 오이솔루션입니다. 종목이. 이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예측이 정확히 100% 적중이 됐죠.
이날 고점을 찍었고 계속 밀렸습니다. 오늘 브레이크가 걸리고는 있지만 이 브레이크가 개인 수급이 붙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없는 브레이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꺾었기 때문에 혹여나 보유자들도 반등이 올라온다라면 반등 시 비중 축소가 맞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G 바닥권에서 들쳐오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어제 머큐리라든가 이노 인스트루먼트 기타 등등 종목군들 이미 눌림목 조정이 들어갔던 섹터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에이스테크. 삼총사죠. 이 에이스테크도 보시면은 아까 KMW나 오일솔루션하고는 틀리게 6월달 초순부터 조정이 쭉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2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포인트는 파란색 이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1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 놓여 있고 눌림목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까지 마친 종목군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의 트렌드는 맞는데 위치별로 종목별 위치별로 대응해야 하는 실전 매매 전략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하시면 안 되는 게 오일솔루션이 빠졌다고 해서 다른 5G도 같이 밀린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미 많이 올라갔었던 5G와 이미 조정이 나왔던 5G로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 나온 5G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고점권으로 치닫고 있는 종목군들 5G 중에 이런 종목군들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선뜻 저점 매수보다는 차분히 대기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특이점이 있는 섹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낙폭과대로 밀려 내려왔죠. 2차 전지. 근데 이 2차 전지 쪽이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섹터들을 계속 완성을 해서 뉴 브랜드, 새로운 신차가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 번지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고점 대비 충분히 작년 고점 찍고 5만 5천 원대에서 계속 밀렸던 반토막 이상 난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저점에서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LNF, 다들 아시는 전기차죠. 기타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 LNF는 사실 대바닥 쌍바닥을 찍고 드라이브가 걸리는 첫 양봉이 오늘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다.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늘 지금 종목 점검 중에 LNF를 공략주로 한번 선정을 하겠습니다. LNF는 매수 밴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LNF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가격 줄 것 같고요. 26,200원에서 26,200원 밴드, 26,200원에서 26,000원 밴드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손절 리스크 관리 중요하겠죠. 리스크 관리는 저는 최저점을 찍었었던 24,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드리고요. 단기보다 중기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1차 목표가를 32,000원, 1차 목표가 3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추후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랠리가 펼쳐진다라면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 추적하면서 목표가 상향 및 대응 전략들 계속 리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LNF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또 한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 BM이죠. 이 종목은 종목명이 에코프로 BM입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이실 거고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
탄력도는 약할 수 있으나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 쪽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이슈 속에서 오늘 일본 쪽에서 포토레지스트 2차 허락을 해줬다라는 이슈가 일본과 화해 모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방사능 쪽을 우리가 계속 옥죄고 방사능 유출에 관련된 압박 카드로 우리 정부가 꺼내들였던 쪽이 방사능 유출 쪽인데, 방사능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CJ 시푸드 오늘 소폭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흔들리는 부분이 단기적 흔들림이라고 봅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 방사능 오염 섹터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일본 쪽에서 화해 모드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쪽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은 약세입니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 그러한 화해 제스처가 완전한 화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실례로 1차 허가를 내줬을 때와 지금 2차 허가를 내줬을 때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이슈지, 이제 우리가 화해를 해서 본격적으로 뭐 다시 한일 무역 분쟁을 없애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지만, 반대로 실전 매매로 입각을 해서 본다라면 오늘같이 흔들릴 때가 다시 한 번의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수산 섹터들은 오늘 음봉을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한 종목을 좀 오늘 뭐 저점 매수 타이밍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목명이 신라 SG입니다. 뭐 제가 사주 오양이라던가 CJ 시푸드, 동원수산, 그죠? 많이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쫓아 올라가는 주변 섹터 중에 신라 SG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수산 섹터 중에 지금 5일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5일선 올라오는 자리, 즉 오늘은 하루 흔들리지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완전히 죽어있죠. 어제까지 터진 거래량 보십시오. 바바박 치고 올라갔다가 오늘 하루 그냥 쉬는 정도 수준. 거래량이 만약에 터졌다면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점에서 찬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 밴드는 현재가에서부터 현재 가격이 5,800원인데 5,800원에서부터요 5,560원까지 오늘 매수해서 바로 수익 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밀분 쪽 이슈 때문에 쭉 밀릴 때 음봉타법으로 매수해서 다음날부터 수익을 구가한다. 뭐 운이 좋으면 오늘 오후장부터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CJ 시푸드 저점 잡아드릴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저점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오늘 신라 SG 이렇게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이전 고점인 6,500원 라인대를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 밀릴 때가 눌림목 찬스, 저점에서 찬스다라는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5,5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제가 2차 전지 섹터라고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양봉이 거세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평가됐었던 첨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첨보도 오늘 바로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하고 있죠. 종목명이 천보입니다. 천보. 네, 두 글자인데요. 이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많이 있지만, 이 그러니까 새로 탄생이 돼서 심리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잘 자리를 잡다가 이번 조정 파동에서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나 저렴한 밸류에이션이고, 20일 이동평균선 장악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일 평균선 장악하는 이 자리,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6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1차 제시합니다. 근데 7만 원이 돌파돼서 뭐 매물뼈까지 치고 달리면은 7만 2천 원도 가능한데요. 단기적 목표가만 일단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의 1차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강세 전체 업종은 제가 봤을 때 전기차만 보이네요. 전기차 쪽만 눌림목 찍고 올라오는 파동이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 종목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은 지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소개만 해드립니다. 지금 AD칩스라는 종목입니다. AD칩스. 칩셋이죠. 5G 반도체 칩셋과 이미지 센서 쪽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와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1위를 도전하는 과정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이 AD칩스라는 회사죠. 오늘 21선을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장대봉을 치는 구간. 근데 재밌는 건 이 AD칩스의 월봉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랜 동안이죠. 거의 뭐 2004년도 저점 보시면은 하단선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저점, 2011년도 저점, 2014년도 저점, 그리고 2016년도 저점, 18년 그리고 19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에 대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이 2019년도 와서 한번 터졌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근데 모멘텀이 다시 생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대바닥권, 역사적인 저점에서 이 차트가 일간 차트가 아니라 월간 차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선뜻 답을 못하지만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수익을 줄까요? 라는 질문에는 오케이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명분을 탑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쪽을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AD칩스 흔들릴 때마다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좋고요. 단타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유효한 그러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개인들 수급이 490억 정도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500억 돌파가 되면서 또 오후장에 1000억 돌파가 되면 공격적 매매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 욕심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